것을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부에 이제 콜라겐 스티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레디어스를 희석해서 쓰는 방법이 요즘 유행되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PDO 파우더를 이용해서 희석하는 필러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요 다음 연재에 나오니까 이것은 일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콜라겐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피부에 거칠어지는 것도 개선이 된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울트라콜이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이것은 이제 PDO 파우더이기 때문에 몸에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4cc의 증류수와 1cc의 리도카인에 섞어서 에피네프린도 소량이 있고요. 이것을 제 얼굴에 한번 실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이렇게 23게이지로 펑처를 한 다음에 23게이지 캐놀라로 저하고 같이 근무하시는 훌륭하신 여자 선생님이 제 얼굴에 시술을 했습니다. 티어트롭과 인디언 밴드와 네조레비얼 폴드와 라테럴 칙에 대해서 이것을 나누어서 시술을 했고요. 시술 전과 시술 당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열흘이 지난 다음에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PDO 파우더가 이게 허가된 것은 현재는 울트라 쿨밖에 없고요. 다른 것은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조레비얼 폴드는요, 보통 부비부에 이 디프레션이 있는데요. 여기에 필러를 깊이 넣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얼굴에 있는 지방과 피부가 이렇게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개선해 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코 옆에 있는 보면은 코 옆에는 보면 디피리폼 스페이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시술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시술을 하게 되겠고요. 이 모양은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술할 때는 항상 이제 페이셜 아테리가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유념해서 이것을 피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혈관을 보면 그 안테리어 에스모이달 아테리에서 나오는 브랜치하고 그 다음에 인프라 오비탈 아테리에서 나오는 브랜치, 막실라리 아테리에서 나오는 브랜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또 도잘 레이잘 아테리가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3번이라고 쓰인 빨간 캐나인 포사 이쪽이 이제 우리가 필러 시술을 하는 것이고요. 나이가 들면 팔자가 점점 깊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푸른색으로 표시한 C를 넣어서 좀 당겨줌으로써 레벨을 빨리 개선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C7제 시술은 아주 깊은 곳에 하단 필러를 좀 넣고 얕은 곳에는 서브더멀 에어리어 혹은 인트라더멀 에어리어는 부드러운 필러를 추가로 넣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니 선생님이 논문을 발표하셨는데요. 보면 이 팔자주름 근처에 있는 혈관들이 보면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와 리소리우스 사이에는 약간 오픈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 코 주변으로는 이렇게 얕은 층을 지나간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사를 하는데요. 주로 이제 캐놀라로 할 경우에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부비부에서 1.5cm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45도 각도로 찔러 넣는 방법을 선호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다이렉트로 시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보시면은 이렇게 한 덩어리 넣고요. 또 약간 메디알로 틀어서 한 덩어리 넣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두 개의 덩어리가 서로 견제하면서 필러의 이동을 막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페블스톤 테크닉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부비부가 이렇게 굉장히 깊은 모양이 있고 얕은 접시 모양이 있습니다. 깊은 모양인 경우에는 시술이 어렵지 않고요. 얕은 모양일 경우에는 필러가 위로 마이그레이션 합니다. 그래서 보조선을 이용해서 마이그레이션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술을 직접 보시면 이것은 로얄 필러로 시술한 것인데요. 이렇게 다이렉트로 캐나인 포사의 에이펙스를 향해서 이렇게 찌른 다음에 0.3 내지 0.4cc를 주고 그 다음에 메디알로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시술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캐놀라로 서브큐로 들어간 다음에 오랄 컨디션 주변이죠. 1.5cm 떨어져서 쭉 들어가면서 깊은 본에 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진을 한 다음에 얕은 층으로 바로 올라가서 얕은 층에 투레어로 넣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트라더말로 혹은 또 서브더말로 소량씩 보조적인 치료를 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관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니 박사의 논문을 보면 우리가 미간 부위는 아주 시술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눈물고랑이라든가 콧등 그리고 내조레벨 폴드는 골막 위에 뼈 위에 넣는 것이 안전하다고 논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술을 하다 보면 스킨 체인지가 오고 문제가 페인이 있고 이러면은 우리가 혈관 손상을 의심을 해야 되고요. 혈관 손상이 되더라도 피부를 너무 심하게 되버리하면 되지 않습니다. 피부를 가능하면 잘 보존하면서 치료하는 것이 좋겠고, 이때는 산소와 스테로이드, 그 다음에 웻드레싱, 항생제, 그 다음에 베이조 다일레이터 등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술했을 때 피부가 너무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손상이 일어나면 흉터가 되니까요. 그리고 필러 부작용은 얼리와 레이트 부작용이 있는데, 얼리는 대부분 좋아집니다. 에디마, 에리세마, 블렌칭 이런 것은 좋아지는데요.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베스큘러 컴프로마이즈인데, 만약에 그 시술 부위에 페인이 있거나 컬러 체인지가 있거나 베지클이 있으면 바로 치료를 시작해서 녹여줘야 되고요. 레이트 컴플리케이션은 공부할 것이 많지만 주로 이제 바이오필름이라든가 인펙션으로 인한 반복적인 그라뉴로마나 하이퍼센시티비티의 포 타입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치료를 열심히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삼총사, 수프라오비탈, 수프라트로클리알, 도잘 레이저 아테리들은 블라인드니스의 원인이 됩니다. 물론 앵귤러 아테리에도 필러가 들어가거나 펫이 들어가면 블라인드니스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스토모시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고요. 그동안 아무래도 옵살믹 아테리로 들어가는 인터널 캐로티드 브랜치인 옵살믹 아테리로 들어가는 아나스토모시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 다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비탈 림보다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시술을 한다면 설사 아나스토모시스가 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면서 블라인드니스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논문을 몇 편만 보겠습니다. 옛날에 2012년도에 이태리에서 어떻게 하면 블라인드니스를 막을까 해서 논문을 냈는데 리뷰 아티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명의 환자를 보니까 블라인드니스 오는 사람들이 15명은 지방 때문에 오는 것이고요. 팩그래프트. 17명은 또 다른 물질 때문에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해도 어떤 치료를 해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지만 그냥 안압이라도 좀 낮춰보자 해서 여러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예방적인 방법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예방적인 방법으로 이분들이 제시한 것은 시술 전 아스피레이션을 하자. 그리고 소량을 쓰고 소량을 나누어서 쓰자. 볼루스로 쓰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항상 그 로우 프레셔로 주사를 하자. 그럼 로우 프레셔로 주사를 주려면은 주사기 자체가 아주 작은 거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바늘을 가는 거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슬로우한 인젝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비데 라젤이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이것을 발표를 하셨고, 가능하면 리스크 팩터를 줄이자라고 말했는데, 현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분은 이제 혈관 조영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했고요. 또 환자에 대해서도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 논문이 되겠습니다.